지금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유언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동지들, 존경하는 상임위원장 동지와 부의장 동지들, 여러 방청자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는 공화국 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권한에 입각하여 그리고 모든 대의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의에 의하여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최고 주권기관이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 발전과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가일층 촉진함에 있어서 실천적 의의가 큰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담보를 마련하는 중대 국사를 책임적으로 목적 지향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민의 자주적 권리와 총의의 대표자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각 방면에서 위임받은 책무에 지극히 성실하고 또 이렇게 국가 정책과 정부 사업의 완비를 위한立法 활동에서도 중임을 다하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동지들에게 격려의 뜻을 표하면서 당과 정부, 국방안전 및 사회경제부문 지도기관들의 일꾼들도 적지 않게 방청하고 있는 이 자리를 빌어 올해 현재까지 거둔 성과들과 함께 금후 국가 건설과 국가 활동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동지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현 단계의 사업을 마감하게 될 2025년에 국가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보다 동원적으로 계획한 방대하고도 중요한 사업들이 박력 있고 균형성 있게 추진되어 현재까지 의미 있는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오는 12월에 소집될 근본 제13차 당중앙전원회의가 총평할 것이지만 이 자리에서 예평을 해본다면 나는 올해 계획을 포함하여 5개년 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될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 보고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 창건 82설 높은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국민들의 정치적 열의는 연초부터 뜨거웠으며 상반년에 이어 하반년에도 연속적인 전진과 과감한 투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하여 우리 당의 창건 82설 맞이하고 역사적인 당 제9차 대회를 앞둔 중요한 해인 2025년에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설계한 5개년 계획의 완수는 확정적인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9개월간에 이루어낸 결실들만 해도 결코 적지 않으며 전반적인 기세와 분위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속과 화학, 전력과 기계 공업을 비롯한 기간 공업 부문과 주요 경제 부문들에서 올해 인민경제 계획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자평하고 만족을 느낄 수준은 아니지만 대다수 기업체들에서 부과된 생산 목표에 반드시 도달하기 위한 요리가 대단하고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안정적인 작황을 마련하고 국가 알곡 생산 목표 달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올해 올 곡식 생산과 수매 계획이 초과 완수된 것은 전혀 없던 실적이며 우리 당이 새로 제시한 밀농사 장려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현실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뒷구루 알곡 생산 작황도 좋은 것으로 하여 올해 계획된 알곡 생산 목표를 점령할 수 있는 전망이 확고합니다.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해 품을 들인 결과 전에보다 2% 이상 올라섰는데 농업생산 토대가 한층 강화된 것은 앞으로 더 생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큰 미천으로 됩니다. 이전에 말로만 굼띄우던 피란들을 퇴치하고
종자혁명, 두벌농사, 과학농사, 기계농사가 농업 생산에서 실질 효력을 이루어내는 구성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농장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전체 인민의 성심도 비등되었으며 해마다 농사에 지장을 주던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능력도 그만하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능을 가장 명백하고 부인할 여지가 없이 보여주는 것은 건설 부문입니다. 우선 산업 건설에 대해 말한다면 기간 공업과 중공업 부문에서 현대화 수준이 높고 능력이 큰 생산 기지들을 조성하는 공사들이 간과한 분투 속에 완강히 진척되었으며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개건 현대화를 비롯한 중요 대상들이 완공의 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큰 물의 재난을 가시고 서북변의 천지 개벽을 맞이한 압록강 기슭에는 군인 건설자들과 청년 집단의 줄기찬 창조 투쟁에 의해 대규모 온실농장이 뚜렷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기는 계획 기간 수도에 5만 세대의 살림집들을 일떠 세우는 방대한 사업이 당초의 계획을 훨씬 능가하여 활력 있게 추진되고 있는 속에 화성지구 4단계 건설이 공정 계획대로 잘 나가고 있으며 검덕지구의 수백 세대 살림집들과 전국 도처의 수만 세대 농촌 살림집들이 올해 중에 완공될 것입니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가 손색 없이 완공되어 전국 각지의 인민들이 연이어 찾아가 휴양을 시작하였으며 삼지연 관광지구 건설이 힘있게 전개되고 평양종합병원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 시계의 새 문명을 상징하고 우리 국가의 비약적인 전진상을 체감케 해주는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있는 것도 괄목할 성과로 됩니다. 새 시대의 지방발전 정책을 확장 실시하여 20개 시 군들에서 지방공업 공장들을 첫 해보다 발전적으로 건설하는 한편 지역 인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보건시설과 종합적인 문화봉사 거점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아름찬 사업도 시범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대시키는 데 큰 미천을 확보해주고 지방을 변혁시키는 데서 실체적인 목표로 될 수 있는 락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가 반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집권당과 정부가 자기 정책에 대하여 확신하고 보다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인민을 위한 복무에 전력할 수 있게 하는 데서 인민들의 기쁨과 웃음만큼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민들이 국가가 지어준 현대적인 살림집에 새 살림을 펴고 자기 지방의 확실한 변천을 온몸으로 느끼도록 하며 과감한 노력으로 미래의 목표를 당대의 현실로 당겨오는 이러한 성과야말로 우리 경제의 지향과 부흥 목표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사회주의 우리 제도에 생명력을 부어주는 거대한 동력으로 됩니다. 과학과 교육, 보건, 예술이나 체육 부문에서도 주목할 성과들이 이루어져 국가 사회생활의 전반 영역에서 개화 발전의 양상이 뚜렷해지고 인민들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조국 해방 80돌과 공화국 창건 77돌, 전승절을 비롯한 여러 경축 계기들에 우리 국가는 자기의 존엄과 위상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고 우리 인민은 자존과 자력 번영의 의지를 배가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국가의 방위력을 강화함에 있어서도 부단한 비약적 존재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당의 해군 무력 강화 노선에 따라 다각적인 해상 군사 임무 수행이 가능한 구축함들을 성과적으로 무원하여 해양 주권 수호의 전략적인 축을 든든히 축성하고 해양 강국 건설에서 중대한 첫걸음을 떼었으며 최근에 전략 무력의 중단 없는 강화와 능력 확대로부터 상용 무장 장비들의 전투적 성능 제고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목표를 확립한 것을 비롯하여 의의가 큰 변화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비밀 병기들을 새로 보유하였으며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더욱 급진적으로 도약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국방과학연구 성과들도 적지 않게 이룩하였습니다. 우리가 올해 9달 동안에 창조해낸 국가의 자산들과 인민의 재부들이 얼마나 크고 값비싼 것이며 사회주의의 뚜렷한 발전을 확신성 있게 재촉해 나가는 우리의 투쟁 영역이 얼마나 광대해졌는가 하는 것이 과시되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열렸던 6년 전까지만 하여도 전망으로 되어 있던 자력 부강, 자력 본영의 토대가 각 방면에서 확실하게 구축되고 그때에는 리상일 뿐이었던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 국면이 벌써 확고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역경도 주체적인 역량을 증대시키며 자기의 발전 노정도를 따라 자기의 방식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진군을 방해할 수도 지체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외부의 사악한 장애도 사상 초유의 보건 위기와 재해 위기의 중첩도 우리의 힘, 우리의 단결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당 전국 전민이 당제 8차 대회 결정을 필승의 투쟁 강령으로 높이 들고 엄혹한 도전과 난국을 완강하게 극복하면서 한 해 또 한 해 전무한 강인함과 실천력으로 비약의 층계들을 억척같이 고여올린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 자기 위협, 자기 미래를 견결하게 개척해 나가는 우리의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자신심은 보다 확고해졌으며 모두의 역할과 전진력은 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 나라 곳곳에 누구나 거폭의 현격한 변화를 실감하고 있으며 자기 조국에 대한 긍지와 바치는 하나의 마음으로 더 뜨겁게 결합되고 더 굳게 뭉치고 있습니다. 장장 80년을 가까이 하는 공화국 역사에 조국에 대한 인민의 긍지와 열애가 이처럼 높은 경지에 오른 때는 일찍이 없었다는 것을 자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적 장성이나 군사력의 강화도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몇십 몇백 배 위력한 것은 주체인 사람의 정신력이며 정치 사상적 역량의 준비입니다. 경제적 공간보다 사상적 공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먼저 찾고 모든 영역에서 사상의 힘, 정치 공세로 만사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영도 방식으로 하여 상원 노동계급이 지피올린 정산절약, 경쟁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승화시켰으며 조국의 명예와 존엄을 수호하며 목숨도 아낌없이 바친 해외 작전부대 참전 열사들의 영웅정신에 고무되어 전인민적인 애국 열의와 대중적 영웅주의가 더욱 거세차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승리와 성공, 발전에 있어서 이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위력한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과 정부의 정책을 언제나 절대 지지하고 과감한 투쟁과 비상한 창조의 결실들로 받들어 나가는 공화국의 전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부터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의원 동지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건국 이래 미중유의 전변을 안아온 전진 기세를 배가하여 막중한 시대적 과제와 혁명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강대한 나라로 인민의 리상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 우리 투쟁의 진 목적이며 충천한 자신심입니다.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위한 투쟁이 전례 없는 고조기에 이른 현 시점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정부의 보다 정확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자기 활동에서 인민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인민 특유의 단결력과 창조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단위들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생활조건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생산 계획이나 건설 과제를 수행하는 데만 치중하는 편향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 중심의 사회주의 본태를 흐리게 하여서는 안 되며 생산에 앞서 사람을 먼저 보고 생산자들의 건강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초보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사 결속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 수행을 구실로 농장원들의 분배 몫을 떼내거나 알곡을 이리저리 부정 처리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계획되어 있는 알곡 생산량도 필요하지만 농장원들의 권익이 더 중요하며 당정책을 절대적으로 믿는 민심이 더 규정합니다. 정책 집행 과정에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고 인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우리 국가의 인민적 성격에 배치되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국가 사업을 일심 단결을 강화하는 대로 철저히 지향시켜야 합니다. 국가 사업을 전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 천진 도상에 놓여있는 주객관적인 장애들을 극복하는 데서나 현실이 필수적으로 나서는 과제들을 대담하게 해결하는 데서나 우리 인민의 무비의 혁명성과 애국 충심을 먼저 보고 그 거대한 힘을 분발시키는 것이 국가사업의 전 과정에 관통되게 하여야 합니다. 내각의 조직 동원자적 역할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각은 정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집행기관들과 영향을 두고 있고 해당한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것만큼 모든 구성기관들이 자기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옳게 지휘 조종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체적 협의를 통하여 부문별 집행기관들 사이의 연계와 협동을 긴밀하게 하고 전반 사업과 부문들의 사업을 다 같이 정상적으로 장악 관리하며 경제지도 일꾼들 속에서 나타나는 주관과 즉흥, 본의주의와 광명심을 없애고 무책임성과 무지무능을 소거하기 위한 실제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국가사업 전반에 엄격한 재정 교율을 확립하여 유용과 낭비, 사취와 같은 부정적 요소들이 발붙일 틈을 내지 못하게 하며 투자된 자금이 자립경제 토대 강화와 인민들의 복리에 요긴하게 정확히 쓰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자체의 동력에 의거하여 국가사업 전반을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획득하는 데서 경제관리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현존 경제사업에 내재하는 모순점과 결점들의 원인을 정확히 해부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견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경제관리 방법을 수립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올해부터 지방발전 정책은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 지방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궤도에 올려 세우는 데서 나서는 전망적 요구에 기초하여 더욱 확대 집행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관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지방발전 정책 대상 설계에서 과학성과 실용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설비 제작을 질적으로 하며 규격화를 실현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방발전 사업들이 심화되는 데 맞게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지방중흥농촌진흥에서 도시군들이 주인 구실을 똑똑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다를 낀 도들에서 바닷가 양식 기지들을 계획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경제적 잠재력을 동원 이용하여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감들과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의 실체들을 표준으로 하여 자기 지방의 면모를 개변시키기 위한 일감들을 찾아 목적 지향성 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성천에서도 강조하였지만 지금 시군 건설 역량이 주력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농촌 살림집 건설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결정적으로 시군들의 건설 기능공 대여를 강화하고 건설 장비 수준을 높이며 건재 생산 토대를 튼튼히 보강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지방발전 정책의 전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심중하게 번져질 수 있습니다. 도시군들에서는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집행을 떠내고 나갈 인재대오, 사회주의 농촌을 변혁시킬 담당자들을 체계적으로 많이 키워내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품들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우연이 아니라 자생자결로 더 강해지고 부흥하자면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는 길밖에 없으며 우리 국가의 발전 전도는 과학기술력의 부단한 증대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인재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하고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질서를 확립하며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 역량을 튼튼히 꾸려 현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제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 집행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세계 선진 수준의 교육을 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며 대학들에서 새로 편성한 학과별 교육 강령을 실속 있게 집행하여 현실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어김없이 강조해야 할 것은 교원들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교원 문제를 해결하여야 교육이 일어설 수 있는 것만큼 사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원 재교육 제도를 강화하며 특히 지방과 농촌의 교원들에게 선진적인 교수 자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역사적인 보건혁명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각급 치료 예방기관들을 일신시키고 의료 봉사의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며 제약공업을 비롯하여 보건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부단히 개선하고 국가 사회 생활에서 법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해야 합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제시되는 당정책들의 집행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부문법들을 부단히 수정 보충하며 모든 분야의 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면서도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는 사업을 잘해 나가야 합니다. 법기관들에서는 최근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데 맞게 우리 제도를 침식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변질시키려는 적들의 준동과 사회 정치적 안정을 파괴하는 온갖 범죄 행위들과의 투쟁을 더욱 책략적으로 공세적으로 전면적으로 엄격히 벌여야 하겠습니다. 당과 국가의 결정 집행을 방해하고 태공하는 현상, 국가 경제 질서를 위반하고 인민경제계획 교율을 어기며 인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 국가 방위력 제고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의 도수를 높이며 일단 반려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혁명적 독재의 칼날을 가차없이 대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예속과 지배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는 순간이라도 정치하거나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국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련해 놓은 강력한 전쟁 억제력에 토대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사업에 책임적이어야 하며 온갖 군사적 위협들을 물리칠 수 있는 더 막강한 힘을 끊임없이 비축하여야 합니다.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민방위 무력의 대응 태세를 충분히 갖추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 전 국가적, 전 민족 방위 체계의 위력을 한층 제고하며 누구나 조국 보위를 최고의 애국으로 여기고 인민군대를 진정으로 원호하는 국풍이 더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인민들 속에서 발휘되고 있는 훌륭한 소행들에 대하여서도 소개해드리자고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 연방 구르스크주 해방작전에 참가한 우리 해외 작전부대 전투원들의 영적 위훈이 전해진 후 대중적 영웅주의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 청장년들 속에서 군대 탄원 열기가 전례 없이 높아진 것을 비롯하여
조선 사람, 조선의 명예를 걸고 애국 투쟁의 굴기에 나서는 긍정적인 기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해외작전 참전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하여 성의 있게 지원하고 생활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을 기부하는 소행이 사회적으로 많이 발휘되었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현재까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수만 명의 일꾼들과 종업원 주민들이 참전 영웅들을 위한 전투위훈 기념관과 전투위훈 기념비 건립과 샛별거리 건설, 열사 가족들의 생활 보장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자금을 기증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영예군인도 있고 농장원들도 있으며 과학자들, 부양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기풍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하여 해외 군사작전 참전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기증금을 이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들을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당과 국가의 책임인 것만큼 나는 기증한 자금을 당사자들에게 책임적으로 돌려주고 공화국 정부의 명의로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며 그들의 소행을 널리 속에 선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행들은 우리 인민 특유의 미덕과 고상한 도덕, 우리 사회의 공고성과 단결력의 진상, 그 위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고결한 마음을 지니고 우리의 영적인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한 지원자들과 기부자들에게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 국가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역사적 노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관건적이고 결정적인 변수로 되는 것은 격돌하는 세계 정치 기류와 변천되는 시대적 조건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어떻게 수호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미 대한 관계의 현 주소와 양립 성질, 대외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입장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날 급속히 무너지는 패권을 버텨보려는 미국과 그 진영의 비이성적인 야욕과 무절제한 힘의 라명으로 하여 전 지구적 불안과 총체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속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둘러싼 안전구도는 의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특히 조선 반도를 둘러싼 객관적 안보 상황은 문자 그대로 최악의 기록을 거듭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고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도발적인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으며 그 위험성은 오늘 몇 년 전과도 다르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증대되었습니다. 미국의 패권 지향적인 인디아 태평양 전략과 그 실현을 위한 각본에 따라 미한, 미일 군사동맹과 미일한 삼각 군사공조 체제가 보다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실체로 변이되고 있으며 그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양각태의 쌍무 및 다무적 전쟁 연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공간적 공백이 없이 이어지고 거기에 더욱더 많은 핵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지난 시기에는 조선반도 주변 환경이 해마다 계절풍처럼 3월과 8월에 광란적으로 감행되는 미한의 대규모 전쟁 연습을 계기로 긴장 고조의 고비를 맞았다면 현재는 연중 내내 각종 쌍무적 다국적 합동군사 연습에 연이은 강행과 전략 자산들의 빈번한 투입으로 인한 지속적이며 만성적인 정세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한의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의 실행으로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간 적들이 9월에 들어와서도 쉼없이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도수를 가일층 강화하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명백한 방증으로 됩니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미국과 한국의 이전 정권들이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핵작전 지침이라는 것이 현 정권들의 여과 없이 계승되고 그에 따른 핵전쟁 계획이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화된 범행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과 한국은 이전 정권들에서 물려받은 핵작전 지침에 따라 우리 국가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절차와 방식을 익히기 위한 아이언 비스라는 노골적인 핵전쟁 시연을 또다시 감행하였으며 동시에 미일한 3개국이 참가하는 다령역 합동군사연습이라는 것도 벌여놓았습니다. 이것은 적수 국가들이 정권 교체와는 무관하게 대대로 전수하여 온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연장이고 계승인 동시에 현 집권 세력의 감출 수 없는 대결 본색에 대한 여과 없는 로출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상 처음으로 일본 본토에 미군의 지상 배비형 중거리 미사일 체계가 전격 배치됨으로써 우리 국가를 포함한 지역 핵열강들의 영토 중심이 미군의 항시적인 직접 조준권 안에 드는 초유의 안보 위험 변수도 추가되었습니다. 적수국들의 모험적인 과시성 군사행동으로 하여 지상과 해상, 공중의 모든 영역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태한 상황들이 조성되고 핵 보유국 간의 대결 수위가 전례 없이 고조된 현실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군사정치 정세의 실상입니다. 이처럼 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준엄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보 상황이 사상 최대로 악화되었지만 우리 국가의 안전도, 즉 안전 교수는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긴장 상태는 더욱 격앙되고 도화선은 타들어가고 있지만 전쟁 방지 안전 지수는 지난 시기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가해오는 모든 안보상 도전에 대처하고 압도하는 우리 핵무력의 억제 기능이 충분하고 완벽하게 가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힘의 사용에 정비례하는 우리 국가의 물리적 억제력의 상승 강세에 의해 적수국들의 전쟁 도발 의지가 철저히 억제되고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 확언하며 적들도 이를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객관적 정세가 아무리 험악해도 그것을 통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관적 요인, 주체적 세력이 장성하면 전쟁은 능히 억제되게 됩니다. 우리의 핵 억제력은 자기의 부단한 급진적 발전과 그 위협적 과시로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 인민의 생명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과 신뢰성을 증명하고 조선 반도와 지역의 안전 곁수를 끊임없이 증대시켰으며 적수 국가들로 하여금 만약의 경우 초래될 치명적인 후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물리적 힘의 비축을 중단 없이 가속화하며 전심전력해온 우리의 분투가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천명한 바 있지만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보장, 평화 수호는 우리의 불변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강세를 멈춰 세울 수단이나 방법은 적수국들에게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과 원칙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나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미국과 한국의 새로 들어선 정권들이
우리와의 대화에 열려있다.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는 추파를 던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그들이 그 무슨 단계적 비핵화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이로써 그들은 우리와 마주 앉을 수 있는 명분과 기초를 제 손으로 허물어 버렸습니다. 나는 미국과 한국이 우리와 마주 앉을 필요성에 대해 세인을 인정시킬 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핵화라는 개념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우리가 핵 보유국으로 변천되게 된 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이냐 사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취한 필수 불가결의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핵 보유를 그 어떤 경우에도 다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공화국의 최고법에 명기한 것입니다.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위헌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이 선창하는 비핵화 타령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력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내놓고 무시하고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헌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제재를 풀자고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10년, 20년, 아니 50년, 100년 비핵화를 열창합창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싫든 좋든 변함없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핵보유는 국법이며 우리에게는 국법을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핵을 포기해야만 잘 살 수 있다는 적수들의 간교한 설교는 그들 스스로가 불질해대고 있는 세계 도처의 유혈 반극에서 설득력을 이미 잃었습니다.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 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적대 세력들의 제재는 우리에게 보다 강해질 수 있는 학습 효과를 주었으며 그 어떤 압박에도 눌리우지 않는 내성과 저항성을 키워주었습니다.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패권 세력이 아직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고 이길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제재나 힘의 시위로서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선택권은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아직도 비핵화를 떠들면서 제재와 압력을 가하며 부질없는 짓을 계속하겠으면 하라고 합시다. 솔직한 말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목적한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정치 강국답게 목적한 바대로 경제를 일으켜 세우며 더욱 놓칠 수 없는 전략적 목표로서 군사력 강화에 매진하여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부단히 갱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핵무기 보유를 연구한 핵무력 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변함없이 한치의 트팀도 없이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국가의 최고利益을 철저히 담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외부의 핵 위협이 종식되지 않는 한
핵을 폭지의 생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수호할 수 있는 군사력 강화의 로정에서 절대로 멈춰서지 않을 것이며 끊임없는 힘의 강세를 계속적으로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적대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무분별한 힘자랑질을 한계없이 계속하다가는 우리 인내심을 건드려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지금 행사되고 있으며 나는 이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지 않기를 빕니다. 만일 상실될 때에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게 됩니다. 나는 이미 그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 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 조직 및 하부 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런 위험한 사태 발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와 대한민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 왔습니다. 조선반도의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이 첨예하게 대치되어 온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열의 비극을 가시고 하나의 강토에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온 교리의 지향을 한사코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절반 땅에 단독 정부를 조작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리승만과 그 패당이었습니다. 리승만은 1948년 7월에 조작 공포한 첫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는 문구를 쪼아박음으로써 우리 국가의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하였습니다.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반도에 두 개의 교전국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 확인하였으며 1991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유엔에 각각 독립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완전히 두 개 국가로 고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사실이 어제 오늘 갑작스레 내린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가장 적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적대적인 반공화국 적대 행위의 역사를 걸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후 포커스 렌즈로부터 시작된 대조선 전쟁 연습은 프리덤 볼트, 을지 포커스 렌즈, 팀 스피리트, 키 리졸브,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각종 간판을 끊임없이 바꾸어 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광란적으로 감행되었으며 오늘에 이르러 을지 프리덤 쉴드, 프리덤 에이지와 같이 전 방위적인 핵전쟁 연습으로 더욱 폐악하게 변이 되었습니다. 조선반도에 사상 처음으로 1000개가 넘는 각종 핵무기들을 반입하여 대한민국 전 지역을 극동 최대의 핵전초기지, 핵화약고로 전변시켰던 한국이 지금은 조선반도에 미국의 3대 전략 자산을 비롯한 방대한 첨단 무장 장비들은 물론 나토를 위시한 서방 무력까지 때없이 끌어들여 전쟁 광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세와 야합한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군사적 망동으로 하여 조선 반도는 이제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항시적인 전쟁 위험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10여 차나 바뀌고 헌법은 9차나 개정되었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평탄을 목표로 한 헌법의 영토 조항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보안법도 여러 차례나 수정되었지만 반공화국 적대의식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조항은 토 한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대 집권자들이 추구하는 바를 진저리가 나도록 목도하여 왔습니다. 근 80년에 이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치열한 대결사와 현실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한국의 태생적 야망은 변한 적이 없고 또 절대로 변할 수도 없으며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하여 국익의 현지에서 볼 때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입니다. 물과 불이 융합될 수 없듯이 자주정치와 4대 매국 정치가 합치될 수 없고 자위국방과 종속국방이 병합될 수 없으며 자립경제와 식민지 하청경제가 결합될 수 없고 사회주의 문화와 양치 문화가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입니다. 철저히 이질화되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새로 들어선 리제명 정부가 이전 정권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우리에 대해 그 무슨 관계 개선이요 평화요 하면서 융화 노선을 제창하고 있는데 본질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흡수 통일 야망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공화국 정책을 국시로 정하였던 이전의 악질 보수 정권들을 무색해 할 정도입니다. 앞에서는 남북관계를 기필코 복원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신뢰의 탑을 쌓아 나가겠다고 떠들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상대에 대한 핵선제 타격을 노린 핵작전 연습, 다령력 합동군사 연습과 같은 침략적인 전쟁 시연을 확대 강화하며 대결의 장벽을 더 높이 쌓고 있습니다. 실제 리제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군사비가 8.2%나 증강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반공화국 대결 광신으로 악명 떨친 윤석열 정권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소리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며칠 전 집권자의 진속을 그의 국가안보실장이 아주 정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17일 그 무슨 간담회라는 데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그 누가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우리의 체제, 우리의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적들은 지금 대화 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된다고 하면서 대화를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내놓고 떠들고 있습니다. 현 집권자의 이른바 중단,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론 역시 우리의 무장 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과 집념의 표현일 뿐이며 그렇게 고집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한국이 어떻게 통일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숙적인 두 개 국가가 통일된 사례가 세계사에 있었습니까?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 근본 이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면서 가장 책임적인 자세에서 조선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력히 주동할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들,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선 재반 과업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 대의원 동지들의 권능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처럼 직접 국정에 참가하는 영예는 동지들의 책임적인 역할에 대한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기대로 됩니다. 인민들로부터 선출되어 국정을 위임받았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것을 결의한 대의원들은 인민의 신임을 귀중히 간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분투로서 국가 정책들의 시행을 철저히 담보해야 하며 충실한 국정활동 결과로서 자기의 사업을 국가와 인민 앞에 총합받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자신들부터가 국가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에 기초하여 자기 지역 주민들, 자기 단위 사람들에게 해설도 하고 국가 정책 집행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부문과 단위 앞에 제시된 당과 국가의 정책을 치밀한 작전과 실속 있는 조직사업, 완강한 실천력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 무결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의원이라면 국가정치활동가다운 식견과 풍모를 지니고 민심을 주도하면서 집단 안의 단합과 투쟁의 분위기를 고취해 나갈 줄 알아야 하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 하는 것을 습벽으로 굳히는 것과 함께 국가의 법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생활을 건박하게 하여 대중의 존경과 신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대의원 동지들이 더욱 분발하고 분투해 나갈 때 당과 국가 인민 앞에 내놓을 훌륭하고 금기 높은 성과들은 계속하여 달성될 것이며 당제 구차 대배로 향한 성스러운 투쟁 로정에는 동지들의 모습과 자욱이 떳떳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숭고한 예상과 구람없는 투쟁으로서 인민의 굳건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인민의 수곤을 풀 수 있는 자신심과 힘을 부단히 키워 한 단계 한 단계의 막중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 그리고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절대의 생명선은 사회주의 로선에 변함없이 충실하고 사회주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키고 빛내어온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명력이 역사와 현실에 의하여 검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민은 극적인 운명 전환과 온갖 경난을 체험해온 나날들의 사회주의를 그 어떤 이념이나 정치 방식으로 보다 삶의 요구로 받아들였으며 자기 피부에 와 닿는 하나하나의 복리들 그리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락을 함께하는 집단주의 생활과 날로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에서 사회주의와 자기의 운명이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에는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신뢰하며 떠밀어가는 사회주의, 인민 자신이 진리로 간주하고 생명 이상으로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를 포기할 권리가 없으며 반드시 우리식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큰 승리로 이끌어야 할 의무만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의 정치 기조에는 추후의 변색도 탈선도 없을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인민의 지향이고 리상인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고 전진시키는 것으로서 국가의 위대한 부흥과 인민의 무궁한 복리를 더욱 증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성스러운 이념에 충실한 영적 인민의 비상한 애국 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며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발전 번영사는 졸기차게 이어질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들, 우리의 위대한 역사이고 영예이며 참다운 미래인 사회주의 위협을 끝까지 완수합시다.
우리의 숭고한 리상과 아름다운 꿈이 실린 사회주의 기치를 억세게 죽여들고 공화국의 존엄과 전면적 융성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아갑시다.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지금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연설을 보내드렸습니다.